당신의 투자 고민 진짜 고민 많은 날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국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저희한테 싫은 소리 하시고 저희한테 한숨 내뱉어 주세요. 아침엔 투자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이요.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11월 뭐 계속 힘든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빠지고요. 코스피 2%대까지 하락폭을 늘리고 코스닥도 뭐 거의 2% 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 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세일하고 이런다면서요. 이제 시작이죠. 예. 뭐 오늘 댓글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뭐 국내 증시는 맨날 블랙 프라이데이냐. 왜 이렇게 세일만 하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는 금리 깜짝으로 내렸잖아요. 네. 그거 저희는 좀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 좀 뭐 살짝 네. 찔끔 올라갔나요? 네. 어제 사실 저희 이제 방송 중이었잖아요. 방송 바로 직전에 금리 이야기가 있었고 반응 보면 금리 인하에 조금은 그래도 상승 반전시키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네. 뜨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를 그렇게는 안 좋게 보는구나. 내년도 내후년도 지금 굉장히 해외 IB들에 이어서 한은까지도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구나라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좀 깊어진 상황이고요. 오늘 네. 오전에 산업 생산이 또 발표가 되는데 트리플 약세, 뭐 투자 쪽도 그렇고 소비 쪽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 이런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글쎄요, 이제 곧 12월인데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깊어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털고 진짜 12월은 괜찮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는 있지만 모르겠어요. 여러 전문가분들 나와가지고 우리 얘기하면은 진짜 국장 12월에도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도대체 투자를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 금요일 스페셜데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식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오늘은 또 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이제 연금도 투자다. 네, 스타를 꿈꾸는 우리 홍스타. 네. 네, 김찬홍 차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오자마자 저 분홍색 핑크 니트가 굉장히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거슬렸어요. 전 들어오자마자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나는 너무 칙칙하게 하고 왔는데 좀 내 자리를 바꾸고 싶어 저기. 내가 상대적으로 오늘 어두운데 네, 밝게 맞습니다. 좋아요. 전 좋아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의 인생에 편안한 노후라는 선물을 드릴 연금 산타 김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저렇게 집에서 준비를 해오세요. 연금 산타. 좋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앞서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만 보면 뭐 웃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웃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날 또 웃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요. 실소. 네. 그래서 우리가 어이없어서 웃음이 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비해 보면서 네. 활기차게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퇴직연금하고 플러스 13월의 월급이라고 오. 불리죠. 우리 직장인분들 사실 저희 방송 직장인분들이 몰래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연금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꽉꽉 60분 채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스타님 네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장 반응 어때요?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현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 실물 이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몰아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지금 아무래도 과도기이다 보니 네. 실제로 실물 이전이 되는 상품과 되지 않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님들께서 실물 이전이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하셨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내가 실물 이전하기 전에 신청했다가 강제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예금이나 금리를 다 받아야 되는 경우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리 받으시는 분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실시간 방송하다가 이 실물 이전 관련 질문이 들어온다. 네, 편하게 바로 맞습니다. 원래 준비 안 된 거 안 하시는 분인데 그건 오늘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투자인 코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침엔 투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하단에 설문폼 통해서 상담 신청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네, 링크
링크 통해서 방법 1번 영상 하단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 2번 저희 작가님 메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채택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말정산하고 퇴직연금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라든지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면 되고요. 묻고 싶은 내용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분야 다양하게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도 저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실물 이전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또 홍스타님에게 요즘 일거리를 많이 주고 있는 맞습니다. 실물 이전과 관련돼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질문 드리고 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또 커피 보내드리죠? 커피 보내드리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커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뭐예요? 닉네임은요. 내 꿈은 청년 부자 님께서 오. 보내주셨습니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 진짜. 청년 부자. 당신 꿈만 청년 부자일까요? 선혜 씨와 제 꿈도 청년 부자. 그래요? 노년에라도 부자가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저는. 부자. 예. 오늘 고민은 연금저축과 IRP 운영 중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세금으로 돈이 나가는 게 가장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 모두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잘난 척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상품들 가지고 있는데 공유를 해주고 싶긴 한데 저도 아는 정보가 많이 없걸랑요. 오늘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난 척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연말정산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코덱스 미국 S&P 500TR 그리고 코덱스 200 보유하고 있고요. 저축은행 정기예금 그리고 미래에셋 TDF 2030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주변에서 좋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상품들 괜찮을까요? IRP도 보통 한 해 900만 원까지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팔랑귀인지라 딱 900만 원 넣어놓긴 했는데 주변 보니까 1,800만 원까지 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800만 원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ISA라는 것도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투자 방법이 아주 다양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 꿈은 청년 부자님 진짜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사연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주셨어요. 세금으로 돈 나가는 거 아깝다. 아깝죠. 물론 세금 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탈세는 절대 안 되는데 그렇죠. 절세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공부하면 절세는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하는 거 진짜 좋은 건데 어쨌든 그런 포트폴리오를 쭉 구성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맞는 건지 뭐 또 더 좋은 선혜 방법은 없는 건지 씨는 워낙에 또 세금도 많이 나가잖아요. 제가요? 네, 이게 저는 연봉 그렇게 차이가 잘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내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이렇게 거짓말을 네, 오늘 절세하는 법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 꿈은 청년 부자님 고민. 첫 번째 고민이 연금저축하고 IRP 상품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좀 점검 좀 네네,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말씀하신 우리 세금 같은 경우에 네. 우리 국민들의 4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물론 첫 번째로 저희가 또 네. 남자들이 가야 하는 국방의 의무.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를 다녀야 하는 교육의 의무. 그것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의 의무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납세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납세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같은 직장인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이거를 줄이기 위한 오늘 절세 방법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시작 전에 사실 오늘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봤을 때 네. 딱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요? 어떤 거?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다. 부럽다? 너무 부러울 정도로 상품을 너무 잘 선정을 하셨는데요. 뭐 이것저것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신 분께 정말 밥 한번 사셔도 될 정도로 정말 진짜로? 똑똑한 투자를 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제가 SNS에서 글 하나를 봤습니다. 뭐 투자 성향이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정말 다르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뭐 제가 사실 여쭤보면 두 분은 혹시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공격적이지 못합니다. 저 완전히 네. 완전 보수적으로. 네. 그래서 사람마다 네. 투자 성향이 다른데 네. 맞아요. 저도 의외로 좀 보수적인 성향을 아. 가지고 있어요. 좀 안전하게 주식을 좀 줄이고 안전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보통 첫 번째로 나 주린이다. 너무 어렵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너무 주린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주식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들이 나스닥이나 S&P 500은 지수형의 적립식으로 투자해봐라. 네네네. 라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있다. 은퇴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금리가 지금 또 인하했지 않습니까? 너무 낮아서 내가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배당주. 배당주. 투자를 좀 해라. 네. 뭐 요새 유행하는 뭐 슈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SCHD.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야수다. 야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20% 30%로 만족할 수 없다. 2배, 3배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주로 가야죠, 당연히. 네. 기술주로. 예, 뭐 네. 테슬라, 애플, 뭐 팔란티어 등등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종목으로 공격적으로 가시는 부분에 맞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 저희 같은 분들은 그 주식 최대한 20% 정도 낮추고 채권 쪽으로 50%, 뭐 금 충분히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자분께 해당되는 똑똑하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자산이나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지만 연금 저축이나 우리 IRP 같은 쪽에서 투자를 이뤄가면서 ISA 계좌까지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 이런 질문이 지금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연말이니까. 연말이니까. 연말정산 때문에 네. 연금저축이랑 IRP 가입하고 싶다. 이거 꼭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을 더 넣을 건데 이걸 어떤 걸 사야 되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세요라는 이 질문이 제가 하루에도 친구들한테도 매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 좋겠다. 그래. 제가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제 국산이 아닌 저는 또 외산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게 같은 종목이 SCHD라고 슈드라는 친구도가 똑같습니다. 뭐 최근 정권 교체로 트럼프가 이번에 교체가 됐는데 거의 로켓이죠. 미국 지수가. 네. 뉴욕 지수가 거의 뭐 금리 인하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배당주가 좋다, 로켓처럼 오른다. 사실 저희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슬슬 옆집 어린이도 금리 인하되면 배당주가 좋다던데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로 똑똑하다. 네. 엄청나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 종목은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에도 종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나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거의 4,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다우존스 지수는 이 다우 지수 중에서도 우량한 100개 기업을 엑기스만 뽑아서 선별적으로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네. 뭐 배당금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24년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인 14년도 대비해서는 한 2.3배 정도 배당금이 계속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무턱대고 배당만 많이 준다. 이거는 좀 약간 조삼모사지 않습니까? 내 살을 깎아서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아닌 기업 가치까지 고려해서 성장률까지 볼 수 있는 지수가 이 배당 다우존스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또 배당주 투자 많이 지금 고민하시는데 네.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앵커님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많이 주는 거. 그렇죠. 배당률이 배당률 높은 거 중요할 사라는 것 게-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배당률만 무턱대고 높으면 안 되고 잘 벌어야죠. 어. 계속해서 성장도 좀 나오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이버 주식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종목 정보에 배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당률이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10% 넘게 지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거를 산다고 무조건 정답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네.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아지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결국 배당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당률도 중요하지만 내 주식 상승률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뭐 S&P 500과 비교해서도 상승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방어해주는 성격이 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2년 전이었죠.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인상으로 네.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S&P 500이 20%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지수는 한 5% 정도 굉장히 방어를 잘했죠. 그러니까 방어를 굉장히 그렇죠. 잘했. 네. 연금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모아가는 것들이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배당 종목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저희가 세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으로 일반 계좌로 투자해서 세금을 받으시면 배당금을 내가 100만 원 받았다. 15만 4천 원을 나라에서 가차 없이 떼가고 있습니다. 네네. 세금으로 우리가 공제를 당하고 있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을 하시게 되면 이 배당이나 매매 차익, 이 종목은 우리나라 국내 종목 뭐 코덱스 미국 배당은 매매 차익도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향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굉장히 낮은 저율과세로 되기 때문에 100% 지금 상태로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 특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사연을 읽으시고 아이디는 청년부자인데 준비는 지금 노후를 준비한. 저도 봤어요.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성향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내 꿈은 청년 부자님도 약간 안정적인 투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우리가 미국 3대 지수를 보면은 다우존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네. 좀 흐름 좀 한번 살펴주시죠. 사실 지금 어제 미국장이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쉬어가는 코너라고 저도 어제 좀 꿀잠을 자고 올라왔는데 네. 아침에 코스피를 보니까 저도 사실 일부러 사실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 상승. 배경이 파란색이지만 상승을 위해서. 약간 상승을 위해서 빨간색을 입고 왔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나스닥과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인데요. 나스닥 지수 중에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되는 ETF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QQQ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 코덱스, 타이거, 나스닥 100 이런 종목들은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에 투자되는 종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굳이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해야 될까? 이미 ETF 자체가 나는 미국으로 가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개 정도의 종목으로 분산하는 것도 불만이다. 예전 같은 경우는 100개면 굉장히 압축을 해놓은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4,000개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이 나스닥 100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상위 테크 10개 종목의 비중이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나머지 90%는 저희 말로 약간 좀 처지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위 90개 저는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10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포커싱의 상품인데요. 그래서 10개 지금 구성 종목이 뭐냐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전일 기준으로 약간 왔다 갔다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테슬라, 페이스북, 전 메타지만 페이스북으로 편의를 해서 네. 말씀드리고 AMD, 넷플릭스까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죠. 근데 이 종목들을 반대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를 골라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10개적으로 했을 때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ETF지만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게 100개보다는 그래도 10개지 않습니까? 네. 추정 종목의 개수가 들어들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거나 위험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금같이 이렇게 장기 투자가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승자의 독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맞아요. 네. 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합병이나 재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신흥국보다는 당연히 선진국인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 100이라는 100개로 이제 뿌린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뿌리는 것보다는 조금 집중도 있게 운영되는 테크탑을 지금처럼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은사님께서 뭐 국장 지금 상황 좋지 않은데 우리는 또 오늘 ETF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데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홍수사님이 이제 변동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미국 주식도 사실 우리가 보는 거 위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요즘 미국 맞습니다. 주식 워낙 많이 하시니까 맞습니다. 간밤에 이제 쉬어서 모처럼 편하게 잤다. 맞아요. 이런 그런 댓글도 얘기도 하셨어요. 네, 있었는데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밈주식도 그렇고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큰 주식 말고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이건 뭐 코인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ETF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게임스톡이라는 그치. 거의 완전 이거는 테마였죠. 대표적인 테마였지 민주주의. 않습니까? 네. 정말 미국에서도 뛰어나는 작전 종목으로 불리는 게임스톡인데 지금 ETF 중에 잠시 좀 첨언드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밈 ETF라고. 밈 ETF. 예, 이 ETF 구성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X라고 하는 트위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다양한 SNS를 알고리즘으로 긁어 모아서 거기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을 편입시켜 버립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겠죠. 네. 이런 종목들도 있을 만큼 미국의 ETF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렇구나. 근데 이런 변동성 있는 걸 우리가 연금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크 탑10도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네.
테크 탑10을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고객님들이 물어보면 딱 한마디 이거 얼마나 변동성 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건 알겠다. 위험할 때를 가정해서 얘기해 달라라고 네. 말씀했을 때는 지금 기준 최근 1년에 네.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10개 종목이 나스닥 100보다는 15% 정도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빠질 때도 15%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상승기 어떻게 보면 지금 동네 꼬마들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고 알고 정말 이 내용을 저는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죄송한데 어느 동네에 살고 저희 동네에 계세요? 아, 그렇다고요. 그래요? 옆에 이제 할아버님들께서 엔비디아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 동네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농담을 하고 애기는 농담이었지만 어. 할아버님들은 정말 근데 중고등학생들도 주식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실 상승기 있는 시기에는 지금처럼 10개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다가 주식을 하면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사는 것보다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렇죠. 안 팔면 내 돈 아니지 않습니까?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점 매도 타이밍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 테크 탑10은 어느 정도 시황이나 매매 타이밍까지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께 좀 맞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시청자분들 오늘 사연 보내신 시청자분들은 지금까지는 이 종목이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줌으로써 신경을 쓰신다면 오히려 매매 타이밍을 보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 이 매매 타이밍을 좀 얘기를 하니까 주식과 ETF 매매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봅니까 전문가분들은? 아니면 뭐 똑같이 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준을 비슷하게 잡아도 된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성공하면 투자입니다. 실패하면 투기입니다. 매매 타이밍이라는 것은 네. 그 누구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ETF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ETF를 2020년도 하락기에 저점일 때 사서 지금 정도에 팔았다.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안 팔았을 건 아니면 그때 샀을 걸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게 결국 우리 투자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 타이밍을 어느 정도 정의하기보다는 본인의 목표 수익률을 좀 지정을 하시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저희가 주식 격언을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먹었다라고 표현할 때 수익을 내가 ETF를 매매했을 때 뭐 투자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난 나스닥을 은퇴할 때까지 절대 한 주도 팔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종목은 충분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은 팔아줄 거야. 아니면 코로나 시기가 올 것 같으면 팔겠다. 이런 식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ETF는 안 팝니다. 특히 연금에서는 빠지면 더 살 기회다. 하지만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단타 치다가 저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나오실 때보다 지금 더 편한 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진욱채님께서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투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아니 근데 투자와 투기에 대한 격언은 내가 아는 건 제가 아는 건 네.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뭐 이런 거였는데. 내가 하면 투자로. 로맨스, 남이 하면 그런 불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많구나 여러 개로 맞습니다. 베리에이션이 돼 있는군요. 저는 사연을 먼저 좀 읽어보다가 네. 처음 전 굉장히 생소한 걸 봤는데 S&P 500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뒤에 종목 뒤에 TR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설명을 맞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S&P 500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알고 있고 전 세계에 이제 60억 명이죠. 70억 명 정도 이제 되는 인구 중에서 첫 번째로 사는 종목 비공식 1등이 S&P 500이라고 할 만큼 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지수지만 TR 아직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지만 요새는 상품 뒤에 H가 붙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다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해지라고 해서 환율을 내가 막아놨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TR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토탈 리턴. 수익을 분배하는 S&P 50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 배당금을 주지 않고 바로 상품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를 주는 T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달리보다 복리가 좋다라는 분명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무조건 재투자나 TR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복리의 마법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배당 소득자 분들께서는 굳이 이 종목 사실 필요는 없죠.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맞지 않은 상품이지만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는 연금 계좌에서 어차피 운용하시고 배당금을 몇 프로를 받던지 못 찾는 사이버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이나
TR이나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짧게만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주린이들이 가장 먼저서 제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추천했던 요즘에는 고민하실 거면 그냥 S&P 500 정도 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지수 중 하나인데요. 어렵게 설명하는 게 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이 S&P 500입니다. 배우자분께 내가 이제 곧 사망을 하게 되면 내 유산으로는 미국 국채 10%만 넣고 나머지는 S&P 500에 몽땅 넣어라라는 유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는 지수인데요. 보통 제 꿈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가서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목 추천 좀. 그거를 미국 영어로 하겠지만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꼭 두 가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회사 사라. 네. 굉장히 버크셔 사심이 해서웨이. 좋더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서 그거 받은 걸로 S&P 500에 넣으면 우리 나중에 부자가 될 거다. 지금 오늘 시청자분의 사연처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저는 연금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린이 분들께서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 과반수가 아닌 일부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 만나는 게 꿈이에요. 맞습니다. 한수단이. 많은 분들의 뭐 바람. 사실 그 핑계 대고 미국 놀러 가고 싶어요. 핑계입니다. 아니 근데 워렌 버핏 뭐 오래오래 더 네. 투자 조언도 해주고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일단 최근에 이제 좀 정리하는 듯한 맞아요. 진짜 그런 현금 자산도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뭐 말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오래 안 남았겠다. 오래 남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다른 얘기 좀 해보면 네. 방송 전에 잠깐 사담 나눌 때 연금 계좌에서 절대 국내 ETF 사지 마라.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잠깐 했는데 아니 있잖아요. 안 그래도 국장을 그래. 떠나서 해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관점이세요? 지금 예시로 정확한 종목이 하나 나와 있는데 네.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국내 주식이 안 좋다, 국내 시장을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닌 이 계좌의 특성상 굉장히 맞지 않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나라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면 1번으로 선택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아니면 이 코덱스 200 그렇죠. 정도를 사라라고 네. 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에 투자해야 하는 유무보다 저는 이 종목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견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ETF를 사야 하는 상황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앵커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맞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죠. 조국과 민족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왜 기억을 못 하시죠? 정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모든 지수, 중국, 미국, 브라질, 유럽, 기타 등등 원자재 그리고 모든 투자처가 비트코인까지 마이너스일 경우에 킹코리아, 갓 한국 정말 코스피, 코스닥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죠. 네. 종목의 선택의 이유가 없어지고 당연히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만 경우가 있네.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없겠죠. 드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만큼이 아니라면 네. 연금에서만큼은 국내 ETF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앵커님이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당연히 오르겠죠. 오른다고 저도 네, 생각하고 네. 있지만 매수해서 수익이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네. 저는 세금을 얼마 정도 낼까요? 국내 주식은 이제 비과세? 비과세죠. 네. 주식 거래세라고 해서 정말 작은 금액을 거래소에 맞아요. 내는 거 제외하고는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1,000만 원 수익을 내더라도 따로 세금 내는 게 없습니다. 비과세 상품이죠. 근데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네.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을 냈던 부분. 네. 바로 연금 계좌에서는 네. 내가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상품 네. 종류가 아니라 그냥 금액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부터 3.3%까지 연금 소득세라는 부분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굳이 0%짜리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 코덱스 200을 가져다가 굳이 왜 5% 세금을 내는 연금 계좌에서 운영을 하시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가 마이너스일 때 국내 주식을 여기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네.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나스닥, S&P 500 중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한생테크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뭐 다양한 우리 리츠 부분을 세금을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게 되면 15.4% 배당 그렇죠.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당 소득세 내는 거를 내가 연금 계좌에 가지고 와서 배당을 받거나 수익을 내게 되면 15.4%짜리가 5%로 내려갑니다. 오. 이거는 산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일단 종목에 고르는 순서 자체가 이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덱스 200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밖에서 여유 자금으로 이 금액만큼 코덱스 200을 매수하시고 이 연금 계좌 안에서 그 코덱스 200만큼의 비중을 오히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신 상품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견해가 좀 있습니다.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는 네, 뜻이 아닌 네, 네. 계좌의 특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 그러니까 세금 관점에서 네. 특히나 그렇죠. 또 봤을 때 연금 계좌에는 절대 국내 ETF를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맞습니다. 잘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이유가 처음에 뭔지. 좀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코덱스 200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네. 특성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셨으면 아 그런 관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품을 지금 우리 내 꿈은 청년부자님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네. 상품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는 것과 뭐 핵심만 좀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거 연말에 특히나 어떤 연말 정산 이것과 맞습니다. 관련돼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상품이 이렇게 ETF 종목들이 많다고 해서 네. 연말정산 혜택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혜택이 올라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ETF 한 1200개 정도 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0개씩 매수한다는 느낌을 갈 수 있겠지만 소액으로. 정말 이 개수와 연금안정사 혜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연금에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닌 이 개수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투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저는 평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만 원대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투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백화점 계좌라고 하는 불리는 게 있죠. 제가 증권사 생활하면서 봤던 계좌 중에 가장 많은 종목이 48개까지 봤습니다. 한 계좌에. 한 계좌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십니까? 라고 대단하다. 여쭤봤는데 백화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하는 백화점에 비유하는 맞습니다. 이렇게 쇼핑하는 많이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수익 난 거 하나씩 매도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종목으로 저희가 정말 집중 투자를 하나 백화점 계좌나 수익만 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수익만 난다고 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입금 금액 기준으로 되는 연말정산 혜택은 오로지 금액으로만 혜택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또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분께서 이제 연말정산 한도가 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1,800만 원까지라는 이야기를 좀 네, 들으셨다고 맞습니다. 해요.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지금 IRP에 1월 1일 되면 하는 매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1월 2일이구나. 1월 2일에 되자마자 하는 게 1,800만 원을 바로 넣습니다. 아 그러면 네. 주변에서 묻는 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1,800만 원 넣냐? 네네네네. 라고 했을 때 혹시 해외 투자를 관심 있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저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세금을 줄이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15.4% 계속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숫자를 정말 꿈에서도 보기 싫습니다. 정말 환청이 들릴 정도로 정말 네네네네. 보기 싫은 숫자인데 탈세를 하게 되면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절세를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의 방법 중 하나가 연금 계좌를 활용한 절세인데요. 연금 계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5부터 3.3까지 저율과세가 됩니다. 네. 연말정산 한도가 900이 아닌 1,800만 원까지 넣게 되면 900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1,800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저율과세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입금한 900만 원에 대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을 900만 원 더 넣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묶이는 거 아니냐 연금 계좌다 이 고민을 항상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1,800은 못 넣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그렇지만 IRP에 납입을 할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일부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IRP에는 일부 인출 기능이 없습니다. 해지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 인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좀 잘해야겠다. 진짜. 맞습니다. 네. 1월 2일 1,800만 원 이제 저는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따라 하시는 분들 있을 1,800만 수 원이 있어요. 1월 2일에 있다는 거네요. 현금이. 그 얘기구나. 저는
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짚어볼게. IRP 계좌에 그러면 초과 입금된 거는 중도 인출 안 되고 이제 묶이는 거예요? 실제로 묶인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오히려 혜택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돈만 넣고 묶이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과 입금된 부분을 버리는 자금이 아닌 어차피 매년 근로소득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종합소득세 있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내가 연말정산으로 9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이 초과 입금된 900만 원은 올해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땡겨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계좌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네. 가운데 숫자만 하나 다르면서 계좌번호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저도 착각을 해서 잘못 넣은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IRP에 잘못 넣었을 때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동안 운용을 하시다가 내년에 내가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 900만 원을 여기서 땡겨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그래도 이 비상사태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네. 우리가 연금저축에서는 우리가 초과입금분을 찾을 수 있고 IRP에서는 초과입금분을 세액공제로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수익금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거 수익 난 거 열심히 찾아서 우리 과자 사 먹어야지, 소주 사 먹어야지 할 수 있지만 초과입금분에 대해서 출금되는 부분도 연금저축이지만 수익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안 됩니다. 왜 출금이 안 되냐면 바로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페널티가 어느 정도 돼요? 페널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수익금에 대해서 밖에서 수익을 냈을 때는 세금 얼마 낸다고 말씀드렸죠? 15.4%. 그건 꿈에서도 네. 보기 싫은 맞죠. 더 꿈에서 보기 싫은 숫자가 저는 16.5%라는 게 있어요. 그게 페널티예요? 맞습니다. 16.5%로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가 바로 돼버립니다. 야, 그러면 오히려 진짜 생돈 날리는 맞습니다. 느낌이다. 수익금은 절대 못 찾는 돈이다. 내 넣은 원금만은 찾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계좌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마지막 고민이 ISA 상품 뭔가요? 지금 이런 질문까지 네. 주셨는데 여기까지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SA 계좌는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맞습니다. 관리하는 거 이 정도. 맞습니다. 한 슈퍼마켓 바구니 같은 안에 거죠. 담는 거. 네. ISA를 지금 계속 법이 바뀌고 법안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에 1억 원의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200만 원 금액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또 고자산가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넘는 2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싫어하는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로 조금 저율과세 되는 장점이 있고 또 종합과세 가지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도 지금은 국내 주식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계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세 계좌였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오히려 계좌의 특성상 당연히 15.4%가 되는 해외 ETF 리츠 그리고 신탁형 ISA에서는 은행 예금도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도 15.4% 과세가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 채권 기타 등등 무조건 세금 내는 상품을 하는 게 이 계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좀 뭔가 아쉽다. 세액공제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팁이 없을까요? 세액공제가 600만 원에서 이제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났죠. 네. 하지만 히딩크 같으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배고프다. 스틸 헝그리. 조금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 네. 게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꿀팁이 있는데 이 ISA 계좌 안에서 납입 의무 기간이 3년이 있습니다. 네. 3년이 지난 후에 해지를 하면서 연금 계좌로 이전 입금을 하시게 되면 납입 금액의 10%까지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300만 원, 즉 3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한도를 늘려줘서 네. 1,200만 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ISA를 가지고 있고 그냥 납입만 하고 있는데 까먹었다. 3년이 지났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번에 해지를 하셔서 연금저축에 넣고 새로 ISA를 가입하는 것도 연말에 연말정산을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ISA 안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상품이 매도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유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ISA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좋은 거다 뭐 이래가지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걸 몰랐어. 서현 맞습니다. 씨한테 누가 좋은 거다 하면서 따라가지? 아니 뭐 은행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옛날인데 네. 근데 이런 걸 몰랐어요. 알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부터 하면 되죠 뭐. 맞습니다. 좋습니다. 홍스타가 지금 대본에 본인 대본에 그럼 중간 광고 보고 있으면 써놨거든요. 아, 진짜? 홍스타가 광고 한번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중간 광고 보고 오시고 눈이 오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네 14원의 월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근데 달콤 솜사탕님이 음. ISA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넘길 수 있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요것만 좀 네, 맞습니다. 해결해볼까요? 네. ISL에 가입하고 계신 그 연금사에, 그 금융사에 가셔서 이 ISL을 해지한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내가 입금을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입금 확인서를 그쪽 연금사로 보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증권사에 ISL을 가지고 있다가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입금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한 다음에 입금하면서 기록을 넘겨주지만 타사에서 타사로 넘어갈 때에는 그 기록을 좀 서로 넘겨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좀 빠르게 진행을 원하신다면 ISL을 어차피 해지하실 거라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있으신 증권사 쪽으로 네. ISA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을 하신 다음에 그쪽에서 해지하고 바로 입금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실시간 네.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광고 타임을 우리 게스트분이 외쳐준 건 처음인 것 처음이에요. 같아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 13월에 월급이죠. 연말정산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연말정산 타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선혜 씨와 저는 연말정산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 정말 네. 주변 분들은 연말정산 이거 잘못하면 뱉어내야 되니까 정말 관심 많으신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말정산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슬슬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말정산을 그래서 왜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냥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데 알고 당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은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기 전에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해서 뭐 소비를 많이 했거나 절세계좌나 부양가족을 감안해서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뭐 모자라면 더 떼가고 남으면 돌려주겠다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네. 세액공제가 있는데 뭐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냥 큰 틀에 대해서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일단 소득공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종류 좀 알려주세요. 네. 종류는 소득공제는 바로 부양가족, 내가 부양하고 있는 인적공제와 주택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위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상세 소득 요건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해외 주식 증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해외 주식 증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분들께. 네. 근데 자녀분들께 해외 주식을 했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와, 이게 1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내가 자녀 부양가족을 키우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매매하는 것도 연말에는 좀 신경을 쓰시면서 꼭 컨설팅을 분명히 해외 주식 증여 관련해서 네이버에도 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진짜 해외 주식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하시고 외도도 정말 많이 그러니까요. 하셨죠. 특히나 그래서 올해 요거 좀 신경 맞습니다. 쓰셔야 어떻게 보면 되겠네요. 이미 네. 늦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미 매도를 하신 경우에는 피할 수 없겠지만 네. 내년부터라도 꼭 챙겨주시면 방송 좋을 것 듣고 계신 같습니다. 분들이 난 자식도 없고 주식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것도 한번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무주택 같은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납입했을 때 뭐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게 되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한도는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부분도 소득 한도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상세 내용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음번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뭐예요?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항상 정신승리하는 종목이죠. 아 종목이 아니고 부분이죠. 네네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이게 가장 이 시기 되면 맞아. 항상 얘기하는 게 연말 연금 넣지 말고 그냥 카드 쓰면 안 되냐. 써야지. 연금보다 나는 쓰고 싶다. 용품 하나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한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아. 무조건 많이 쓴다고 내가 한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급의 25%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처에 따라 구분해서 한도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급여 수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인터넷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라고 치시면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치시면 쭉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담은 저희가 그 부분을 통해서 네이버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것도 또 체크카드 다른 같은 부분이 경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게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작죠. 신용카드가 분명히 혜택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 연봉의 25%까지는 뭘 쓰더라도 혜택이 없어집니다. 거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공제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써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넘는 것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항상 알고 있지만 귀찮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귀찮습니다. 25%. 자, 맞습니다. 알아야 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를 얘기했는데 이 외에 세액공제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의료비, 월세, 교육비라는 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 자체가 워낙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이 높은 분들께 몰아라. 한쪽으로 몰아라. 그 교육비나 월세 이런 부분도 항상 내가 부양가족 혜택이 없더라도 의료비 혜택은 내가 몰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을 항상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제가 구두로 두리뭉술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세액공제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제 사실 각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실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 그렇죠.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까요? 두 개 다? 두 개 다 지금 챙기는 부분은 홈택스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홈택스에서 챙긴다고 못 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 놓치는 매년 네. 우리가 할 때 인사팀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경 사신 부분, 그리고 교복, 취업 전 아동의 학원비, 뭐 신생아 의료비, 신생아는 중등록 등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보청기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영수증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조금 빠르게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이제 12월 코앞인데 두달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기 때문에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러네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사실 백화점 가서 샤넬백 하나 사서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써야죠. 이때 불가능합니다. 써야지. 하지만 불가능해요. 정신 승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퇴직연금 DC 그리고 IRP 연금저축 제가 계속 말씀드린 네. 이 부분을 활용한 세액공제인데요. 근데 이거는 나이와 소득이나 상관없이 연금저축을 600, IRP 함께하면 9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13.2% 5,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그리고 16.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이 정도로 보장된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이게 굳이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지인이나 오시는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나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신경 안 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굳이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께 합법적인 우리 고객님을 위한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안 하시냐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말씀드리는데 법적 비자금.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네. 그 비자금을 잘 모르지만 이론상 세액공제 연금 상품의 장점이 노후 준비
그리고 장기 상품 투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표면적인 이유가 너무 좋습니다. 음. 이쪽에 내가 넣겠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넣은 다음에 3월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되면 내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 월급을 너의 비자금을 사용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와닿으시더라고요. 나라가 너에게 비자금을 챙겨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투자에서 성공 유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말씀드리는 나스닥 S&P 500 맞아요. 30년 뒤에 정말 오른다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13.2%에서 16.5% 세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모르기 때문에 30년 맞습니다. 뒤 뭐 나스닥 모르겠지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미국 오늘 내일에 내 계좌가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내년 3월에 내 월급은 조금 도움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저도 오늘 뉴스를 봤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헬스장이나 수영장, 클라이밍 이렇게 체육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소득공제에 포함될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맞아요. 놓치는 맞아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모르면 여러분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이렇게 스페셜 데이에 우리 홍스타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연금 고민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우리 연희님께서 오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저 아무것도 없거든요. 혹시 제일 먼저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든지 ISA라든지 아무것도 지금 준비를 안 네네. 해놨다.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는 스텝 1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와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900만 원까지 된다고 했을 경우에를 제가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600을 채우면서 IRP에 300을 채울 거냐 IRP에 900을 넣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장점이 주식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주식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에서는 위험 한도가 있기 때문에 70%까지밖에 안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인 원리금 보장 상품, 은행 예금이 가능합니다. 내가 세액공제는 받고 싶고 투자는 좀 힘들다. 그러면 난 안전하게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당연히 IRP로 계좌 개설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난 투자는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연금저축 계좌부터 계좌 개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애플 드로이드님도 남겨주셨는데 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어떤가요? 타이거 나스닥백 같은 거는 맞습니다. 어떤가요? 뭐 세금이 좀 다를 텐데 이런 맞습니다. 내용 남겨주셨어요? 미국 주식에 있는 QQQ와 나스닥 100을 비교하게 된다면 미국 주식 QQQ는 배당은 15.4% 과세가 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 25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금을 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로 15.4%를 떼고 있습니다. 세율이 낮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맹점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나스닥이 지금 한 2년 사이에 2배 올랐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가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경우에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종합과세 통지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QQQ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굳이 국내 나스닥 ETF를 생각하신다면 연금저축안에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로 또 ISA 계좌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ISA 필수입니다. 야 오늘 스페셜데이 국내 장도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방송 내용 너무 좋다고 JY님께서도 오늘 설명 진짜 잘하신다 꼬야님께서도 방송 너무 알차고 좋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감사합니다. 혼자 하신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뭐 걱정 왜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래도 같이 나오는 그 부서 동료들이 없어서 마음이 네. 많이 좀 떨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저랑 또 같이 나와서 더 재미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홍스타를 네. 알아보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지금 대구에서 항상 이제 올라오시는데 아, 진짜 대구에서? 막창 골목을 못 지나다닌다고. 그 정도예요? 홍스타 아니냐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시는 전혀 못 들은 사실. 이렇게 하면 소문이 또 만들어가.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라 하는 거야? 네. 어쨌든 그만큼 오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으신 말씀 뭐 연말정산도 그렇고 지금 네. 연말이니까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연초에 나오시면 또 말씀 못 해주시고 이 맞습니다. 시기니까 해주셔야 되는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말에는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에 맞아요. 연금저축 IRP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꼭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은 상품이죠. 16.5%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넣었다가 오히려 해지하게 되면 받았던 거를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급여가 5,500만 원이 넘어서 13.2%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해지하게 되면 16.5%더 냅니다. 애국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불필요한 애국보다는 확실한 혜택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뭐 애국, 합법적인 비자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가다가 형들한테 한번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애국자 형들 많거든.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또 언제 만나죠? 홍스타님? 제가 얼른 또 준비해서 또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스타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찬호 사장님 진짜로 혼자 책임져 주신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뭐 걱정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친구예요. 물 만나.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 놀랄 거. 어떻게 친구일 수 있어? 니네가. 왜요? 아이, 우리 홍스타님이 워낙 아이돌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다음에 홍스타님 나온다고 할 때 네. 저도 핑크색 맞죠? 이거 옷으로 네.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힘차게 좀 해봤는데 사실 시작은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많이 네.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사실 11월 마지막 거래일 2,500선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좀 많이 멀어집니다. 2,459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2% 넘게 하락하다가 2% 내로 1.8%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코스닥도 1.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5% 빠지고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뭐 빠지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채팅창에도 뭐 네. 롯데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 시총 순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도 지금 녹록지 않은 산업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롯데도 어제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네. 우리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흐름을 해명을 보였습니다. 했죠. 네. 저는 이제 하이브 빠지는 거는 이해가 네. 돼요. 엔터 우리 좋다고 했는데 하이브는 지금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대한항공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한항공도 힘이 없네요 오늘. 네. 어제 뭐 뉴스 들으셨겠고 오늘 3프로에서도 이 얘기 좀 길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럽연합에서 기업 결합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0위권에 세계 10위권에 국내 항공사 탄생을 하는 거고요. 사실 경쟁력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네. 뭐 독과점 뭐 이런 얘기는 또 한편에서 있는데 오늘 주가는 하락 쪽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상황 네.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장이니까 12월의 첫날 12월에 우리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12월 2일에 어떻게 아마 되는 여러분들 거예요? 월요일에 네. 만나게 될 건데 날짜도 네. 이혁진 차장 계시잖아요. 또. 12월 2일입니다. 네. 월요일. 12월 2일 우리 12월의 첫 개장일 날 이혁진 차장님과 또 월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주간 전략이면서 뭐 월간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12월의 네. 첫 거래일이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이혁진 차장님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거래일 힘들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의 첫 거래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